네, 안녕하세요. 오늘 매크로 이제 마지막 시간, 제작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이렇게 큐티 디자이너를 사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UI를 좀 작성을 했고요. 이 작성된 UI 기준으로 저희가 특정 명령어 이렇게 pyuic5 x 이제 저희 UI명, 파일명, 그다음에 o 파이썬 파일명 임의로 정해준 파일명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코드가 짜여진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함수를 좀 작성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그렇게 함수를 작성하려면 일단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가장 쉽게 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에 제가 이렇게 미리 제작해둔 코드들이 있어요. 이 코드들은 사실 계속 쓰이는 코드인데 저도 어디서 보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이 코드를 사용할 때는 일단 이 UI 확장자에서 py 확장자로 파일명이 이동됐죠. 파일명을 저희가 임의로 지정을 해줬죠. 여기 보시듯이 이 파일명과 똑같이 이 앞을 이렇게 해서 변경해 주고요. 제가 주석으로는 다 표현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 클래스 명과 아래 메인 다이얼로그 여기 명칭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에러가 뜰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고요. 이 스타트라는 함수를 우리가 아까 전에 큐티 디자이너에서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실제로 우리가 스타트라는 함수가 이 현재 코드에서 구현되지 않아서 나오는 에러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밑에 함수를 하나 구현할게요. 함수 구현하는 방법은 def 쓰고요. 함수 명칭 아까 저희가 스타트라고 했죠. 하고 뭐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 하려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요.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가 현재 이렇게 아까 전에 이 버튼을 누르면 이 함수가 동작하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그 함수 안에는 print라는 걸 써서 이 구문을 이 함수 기준으로 이 아래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하게 합니다. 누르면 실행이 되겠죠. 한번 눌러볼게요. 자, 하나둘씩 눌리는 게 보이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함수와 이 버튼과 함수가 연결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단 끄고요. 이제 이 함수를 작성을 해야 돼요. 함수를 작성하는 데는 일단 많은 문장들이 들어갈 거예요. 많은 모듈들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거는 사실은 간단하진 않은 문제입니다. 일단은 이렇게 제가 필요한 모듈들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 필요한 모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각각이 어떤 거라는 것만 알고 우리가 그걸 따라서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셀레늄이라는 게 있어요. 가장 큰 모듈 기준으로 셀레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퍼 클립이라는 게 있고 또 여기는 구현되어 있지만 여기 아직 삽입이 안 돼 있는데 뷰티풀 스프라는 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동작을 시켜야 됩니다. 매크로를 일단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모듈들을 선언할게요. 사용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같이 뭐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에 듣고 이해하실 수는 없어도 이런 기능이 이렇게 사용되는구나, 이런 모듈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단 사용하는데 목적을 두시고 반드시 뭐 엄청나게 이걸 전부 다 이해하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익숙해져 보세요. 한번 그냥 이 문장들에 대해서 이 모듈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 한번 익숙해져 볼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한 번만 같이 따라가 볼게요. 제가 셀레늄이나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웹드라이버를 이렇게 변수로 집어넣어야 돼요. 웹드라이버에는 크롬을 사용할 건데 크롬 웹드라이버를 또 따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 크롬 웹드라이버는 인터넷에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설치를 해주시고요. 이 파일, 현재 이 작동시키는 파일과 같은 경로에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크롬 웹드라이버를 통해서 저희가 인터넷을 자동으로 제어를 할 거예요. 한번 간단하게 먼저 해볼까요? driver.get 하고 간단하게만 넣어볼게요. 그러고 한번 실행시켜본 후에 이제 프로그램 시작을 한번 눌러볼게요. 시작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구글 드라이버가 이제 인터넷을 자동으로 여는 그러한 구문입니다. 보시면 여기 크롬 자동화 된 테스트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고 있다고 나오죠. 이걸 기준으로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가지 자동 제어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기능들을 추가를 할 거예요. 한번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일단 웹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이런 요소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웹에서 우리가 실제로 클릭이라든지 어떻게 마우스 휠, 그리고 뒤로 가기, 뭐 이렇게 키를 뭐 입력을 한다든지 다양한 식의 이런 식으로 제어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셀레늄이고 크롬 웹 드라이버에서 가능합니다. 뭐 파이어폭스나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물론 가능한데 크롬 웹 드라이버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창이 열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이렇게 로그인을 해야겠죠. 네이버 로그인. 로그인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 먼저 이 버튼을 눌러줘야 될 거예요. 버튼을 눌러줘야 되죠. 그래서 버튼을 누르려면은 일단 이 현재 버튼의 요소를 찾아내야 됩니다. 좀 생소하시죠? 어떻게 찾아내냐? 일단은 생소한 얘기지만은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단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찾아내냐? 이 크롬에서 컨트롤 시프트 I 또는 마우스 우클릭 검사를 누르시면 이러한 창이 떠요. 크롬 개발자 도구인데 보시면은 여기 맨 좌측 상단에 이렇게 셀렉트라는 이런 아이콘이 있어요. 이 아이콘을 가져가 대고 한번 제가 클릭하고자 하는 곳에 가져다 대볼게요. 자, 클릭을 하면은 현재 이 요소가 어떤 웹 언어로 만들어져 있는지, 어떻게 좀 표현되고 있는지 웹에서 를 바로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 현재 요소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로하여금 명령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요. 카피해서 엑스패스를 놔볼게요. 그 다음에 이 요소를 찾는 구문은 driver.find 엘리먼트라고 나오죠. 우리는 엑스패스를 이용할 거니까 일단 엑스패스 입력하고요. 이 아까 복사한 엑스패스를 컨트롤 V 그 다음에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고 프로그램 시작을 눌렀을 때 작동하는 게 보일 거예요. 먼저 네이버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줬죠. 순차적으로 저희가 할 부분을 이렇게 입력을 쭉 하시면 돼요. 이렇게 눌러준 후에는 우리는 이제 로그인을 해야겠죠. 네, 이제 로그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로그인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켰을 때 지금 우리가 현재 코드를 입력한 것 기준으로는 로그인하고 지금 이 상태까지 자동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겠죠.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요소를 찾고 이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자동화를 하려면 먼저 방금 했던 것처럼 컨트롤 시프트 I 또는 마우스 우클릭 검사를 누르세요. 그러면 해당 현재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우리가 뭔가 입력하고자 하는 요소를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요소에 대한 제작된 이 요소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이 내용 기준으로 우리는 또 이번엔 다른 걸 한번 써서 이 요소를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아이디를 쓸 건데요. 보시면은 여기 현재 제 위치, 제가 이제 제어하고자 하는 위치에 이 셀렉트를 통해서 마우스를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아이디라고 뜨는 것들도 있어요. 이 요소가 지닌 값이 아이디, 특정 값을 지닌다 해서 아이디라고 고유 값인데 이 아이디를 지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이 아이디를 기준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물론 find xpath랑 똑같습니다. find xpath를 쓰거나 id를 쓰거나 하면 돼요. 저는 id를 써서 한번 현재 이 값의 위치, 이 요소의 위치를 저희가 알기 위해서 id는 id다 이렇게 하고요. 한번 일단 클릭 이렇게 해서 send key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명령어를 하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id set coding 이런 식으로 전달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밑에도 한번 볼게요. 밑에도 id는 pw다 해서 pw를 가지고 와서 똑같죠. 위랑 똑같으니까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제 pw에는 패스워드를 쳐주세요. 패스워드 이렇게 1, 2, 3, 4 저는 이렇게 그냥 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항상 이 작업을 하면서 계속 실행을 시켜보세요. 실행시키면서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봐야 이 명령어들이 제대로 동작하는구나 또 알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구나 또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실행을 시켜볼게요. 프로그램 시작 눌렀을 때 이 스타트 아래에 있는 것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로그인 단추를 누르는 거겠죠. 이 로그인 단추 누르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클릭을 했을 때 현재 값이 있죠. 아이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엑스패스 카피해서 엑스패스를 기준으로 클릭을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엔 다시 엑스패스 기준으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엑스패스, 자, 그래서 클릭,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러면 실행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했으면 항상 우리 함수 입력하거나 코드 입력한 거는 위에서부터 아래 24번째 행부터 아래로 쭉 실행이 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요. 그래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로그인 눌렀고요. 아이디, 키값 입력하고 로그인 단추까지 누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동 입력 방지 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오네요. 이거는 지금 네이버에서 이 로그인 기능 자체를 막아놓은 거예요. 이런 특정 함수 키, 이런 함수들을 사용했을 때 네이버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이렇게 자동 방지 문자, 너가 매크로 사용할 거구나, 이렇게 자동으로 인지를 해서 이런 문자를 쳐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거는 사실 뚫으려면은 돈을 좀 내야 되거나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우회할 거냐면은 파이퍼 클립을 사용해서 우회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둘씩 이러면서 이 모듈들이 어떻게 사용되는구나 라고 배워가는 거예요. 다음에 쓸 때 또 이때 이렇게 사용한 모듈이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파이퍼 클립을 사용할 건데요. 이건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요. 일단은 아이디를 따로 변수로 한번 잡아볼게요. 아이디 스택 코딩, 이 값을 변수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로 잡고요. 패스워드 또한 아이디 예약어니까요. get id, 그 다음에 get 패스워드 해서 패스워드 또한 변수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샌드키 대신에 우리가 파이퍼 클립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 샌드키를 우회를 할 거예요. 같은 기능인데 우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샌드키 대신에 이쪽 네이버 안에 아이디를 그냥 먼저 클릭해, 아이디라는 공간, 아까 그 공간 있죠? 그 공간을 클릭해 주고요. 우리가 파이퍼 클립을 사용하면은 클립보드에 카피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get id를 카피를 해놓고 이거를 붙여넣기 해줄 거예요. 그대로 붙여넣기요. 붙여넣기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셀레늄에서 가능한 액션 체인을 이용해서 액션 체인지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파이오토 GUI를 통해서 가능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요 셀레늄 액션 체인스는 다음에 사용할 거고요. 파이오토 GUI를 통해서 명령어를 한번 보내볼게요. 파이오토 GUI 모듈을 역시 삽입을 하고요. 파이오토 GUI 이거 임포트가 안 됐나 보네요. 네, 파이오토 GUI 삽입을 하고요. 파이오토 GUI에서 핫키라는 그 함수가 있어요. 핫키. 이거는 키보드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컨트롤 V를 입력을 해야겠죠. 컨트롤 V. 그럼 얘가 작동하는 순서가 일단 ID, 아까 네이버의 ID 영역을 클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get id라는 것을 요거 제 ID죠. ID를 클립보드에 복사한 다음에 이 자동으로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비밀번호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역시 클릭해놓고 이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단 얘는 ID get pw를 가지고 와야겠죠. 이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작동시킨다면 아까 전에 샌드키라는 것을 우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물론 이렇게 해서 한번 간단하게 실행을 또 해볼게요. 자, stop and run 하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 지금은 일단 가입되지 않은 아이디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아이디를 해당 구간에 여러분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에 로그인을 누르면은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로그인 기능이 완성되었고요. 한번 직접 스스로 방식이 계속 똑같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클릭과 어떤 키를 이 해당 공간에 입력하는 것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하려면 일단 이 요소 값을 검색을 해야 된다. 웹에 있는 요소 값 내가 클릭할 공간들을 검색을 해야 된다. 그 검색을 하려면 이 마우스 오른쪽 또는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서
이 select라는 것을 사용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select를 통해서 검색을 했고 이 id나 또는 xpass를 사용해서 클릭을 하고 값을 보내거나 어떻게 우리가 웹 제어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여태까지. 그럼 이렇게 하면 일단 로그인 기능이 완성된 거예요. 여기까지. 몇 줄 안 되는데 자동으로 로그인하게 했어요. 벌써 한 20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은 이 로그인을 했으면은 마찬가지잖아요. 이 로그인 한 상태에서 이렇게 로그인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네이버 지식인에 접근을 해서 이 지식인 키워드를 쳐야 돼요. 이제 좀 약간 생각이 잡히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또 접근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잡히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서는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일단은 이제 지식인의 특정 키워드, 예를 들면 파이썬 이라고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요. 이 키워드를 검색한 검색 결과 URL을 다 수집을 해서 여기에 URL에 접근을 하고 이 URL에 이제 답변을 남겨주면 최종적으로 기능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셀레늄과 조금 더 셀레늄 그리고 이 인터넷 크롤링 데이터 수집 모듈인 뷰티풀 스프를 사용해서 페이지를 이동해 가면서 수집을 하고 수집된 페이지에 다시 어떠한 내가 원하는 댓글을 구현하는 것까지 한번 최종적으로 해볼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번 시간에는 이것으로 로그인 기능까지 일단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 안 해드린 게 하나 있는데 못 해드렸는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time.sleep 이라고 텀을 좀 주세요. time.sleep은 어떤 얘기냐, 이 현재 33번째 이 줄을 코드를 실행을 하고 2초를 쉰 뒤에 37번째 다음 행 코드를 실행하라, 그런 의미예요. 웹은 일단은 사용자 환경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웹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find 엘리먼트를 하는 경우에 에러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우리는 에러를 극복하기 위해 일반적으로는 time.sleep을 사용해서 텀을 줘서 인터넷 로딩 페이지가 로딩될 때까지 기다려 라는 이렇게 형식의 명령어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time.sleep을 중간중간 배치를 해주세요. 그래야 에러가 덜 할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 로그인 기능은 완성된 것입니다.